자, 토트넘 센터백, 토트넘 감독 어떻게 돼가고 있죠? 예. 그 라운드별로 선수들끼리 나눠서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저도 이건 댓글에서 봤거든요.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는 다이어, 6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는 케인, 11라운드부터 15라운드까지는 뭐 로든. 야, 이거 존나 슬픈 얘기다. 너무 심하잖아요, 진짜. 이렇게까지 선임 안 하는 거는. 아니, 보니까 뭐 누누도 지금 레비가 딱 봤을 때 여론이 안 좋잖아. 그렇죠. 안 좋을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뭐 지금 뭐 이 얘기에 대해서 또 뭐 저희가 따로 뭔가를 또 아마 내일 모레 중에 또 하나를 하겠지만. 네. 예, 여하간에 그 와중에 선수 링크가 하나 있는데 센터백 링크고요. 그렇죠. 여러분들 다 아실 일본의 센터백 도미아스입니다. 네, 도미아스 선수가 지금 토트넘하고 링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꽤 많은 매체에서 일단 다뤘기 때문에 좀 동시다발적으로 후루룩 나왔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좀 괜찮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, 근데 재밌는 건 모든 매체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이 감독이 없는, 감독이 부재인 토트넘이 그래도 선수 영입엔 착수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항상 달아놓더라고요.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도 보는 시선은 좀 비슷한 것 같다. 좀 웃기잖아. 이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때 그래도 토트넘 정도 규모 되는 그 클럽이 감독으로 이런 식으로 골 때리게 행보를 가져가는 거는 난 처음 본 것 같아. 이런 레비도 압박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? 아니, 본인도 스트레스 내가 받을 많긴 존나 받을 거야. 네. 그래서 막 폰세카도 봤다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막 하고 하는 거 보면은 본인도 확실히 뭔가 부담은 있긴 하겠죠. 더군다나 이제 뭔가 좀 그 새로운 이 인물이 들어왔잖아, 파라티치가. 그렇죠. 그러면서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 좀 선택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수습이 안 된다고 그래야 되나? 어디 가야 되나 이런 것을 좀 헤매는 느낌이 그럼 이제 들죠. 팬들만 골 때리는 건데. 네. 그래서 이 모든 이적설들을 다루는 기자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좀 상황이 정리가 됐는데, 매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더선, 토트넘은 1,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토미아스 영입을 자신하고 있다. 일단 들여오는 금액만 보더라도 굉장히 저렴합니다. 이게 뭐 굳이 따지자면 김민재 선수 링크 났던 금액이랑 비슷해요. 사실은 그래요. 뭐 요 정도 금액대였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도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았던 플레이 스타일이 아주 좋지만, 토미아스 선수는 이미 유럽을 지금 꾸준히 밟아오고 있고, 그게 중요해요. 이 스카우터들이 보기엔 결국 유럽 리그 경험 유무가 완전 다르거든.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뭐 어떤 선수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미아스가 유리한 부분이 확실히 있다. 그렇죠. 그래서 일단 토트넘도 토미아스 영입에는 약간 군침을 좀 삼키고 있는 것 같고요. 디마르지오에서는 토트넘이 토미아스와 접촉을 시작했다. 오리에가 떠날 시 대체자로 보강 예정이고, 토미아스에 대해선 아탈란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. 아탈란타도 백시리를 쓰면서 이 선수를 센터백, 윙백 왔다 갔다 하는 자리로 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, 맞아요. 이 기사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오리에가 떠날 시 대체자로 영입한다는 것. 이 선수가 뭐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오른쪽 수비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. 오히려 그쪽을 유럽의 선수도 많이 봤죠. 잘 봤어요. 근데 대표팀에서는 이제 센터백을 보는 선수인데, 그래서 제가 이제 센터백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. 그렇죠. 원래 주 포지션은 사실 센터백이긴 해요. 근데 오리에는 나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그쪽에 대한 생각을 하고서 같이 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. 지금 그래서 디마르지오의 내용만 보면 토트넘이 어쩌면 센터백이 아닌 오른쪽 풀백의 대체 자원으로 토미아스 영입을 노리는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. 세 번째 매체는 데일리메일입니다. 토트넘은 이전까지 오른쪽 풀백 후보군을 찾아다녔다. 브라이튼의 타릭 램프티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가격이 3,500만 파운드 이상이더라. 램프티는 비싸고 사이즈 부분에서는 사실 좀 아쉬운 게 있고, 그쵸? 잘하는 선수입니다만 부상에 좀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이 기사에선 다뤄지지 않았지만 노리치의 맥스 에런스의 경우도 에런스 얘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선수죠. 근데 어쨌든 이 선수도 가격이 있으니까 결국 토미아스 영입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하고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유럽 리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, 게다가 멀티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입을 노리는 것 같다. 어쨌든 이탈리아에서 뛰던 선수 아니야? 역시 나는 이거 파라티치의 어떤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게 가장 유력하죠. 근데 기사들을 보면 데일리메일도 디마르지오도 다 그랬듯 오른쪽 풀백으로 일단 먼저 토미아스에게 관심을 두는 것 같기는 합니다. 토미아스라는 선수를 역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주 포지션은 앞서도 얘기 드린 대로 원래는 센터백입니다. 하지만 이 볼로냐에서는 수비적인 형태의 오른쪽 풀백으로 뛰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. 반대로 대표팀에서는 아까 종윤 형의 말씀처럼 센터백. 센터백. 보통 이제 우리나라하고 그때 경기를 할 때도 센터백으로 토미아스가 나왔었죠.
키는 190cm입니다. 근데 신장 좋아요. 네, 근데 말랐어요. 몸이 되게 마른 편입니다. 피지컬이 뛰어나다라기보다는 체형 자체가 크라우치도 그랬듯 되게 마른 키 큰 선수가 있잖아요. 칼라이지치도 최근에 그랬었고 그런 부분들처럼 토미야스 역시도 키는 크지만 마른 편. 그래서 공중볼에 대한 스탯이 사실 확실하게 찍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뭐 키는 큽니다만 피지컬적으로 봤을 때 되게 강력한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니까. 네. 그래서 이 선수가 제가 그동안 봐왔던 볼로나 경기에서는 센터백으로 뛰기엔 어딘가 애매했던 약간 그 느낌이 있었어요. 이런 무대에서는. 네, 왜냐하면 이 선수가 키는 크다 한들 결국은 아까 얘기드렸던 피지컬과 높이 그 공중볼 다툼에서의 어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센터백으로 뛰기에는 프로필상 조금 애매함이 있겠구나. 그래서 오히려 센터백보다는 조금 더 중요 수비 상황이 적고 수비에 대한 부담이 덜한 오른쪽 풀백으로 뛴다는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들었었고요. 그래서 이 선수는 볼로나에서 주로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고 지난 시즌에는 백스리의 센터백으로도 종종 뛰었습니다. 근데 주목해야 되는 건 센터백이긴 하지만 백스리라는 점이에요. 네, 그만큼 다른 자원들이 어느 정도 수비 보조를 해줄 때 그럴 때 이제 이 선수도 중앙 수비로 나왔다는 거죠. 그만큼 백포의 중앙 수비까지 보기에는 역시 어느 정도 한계점을 볼로냐도 좀 눈치챘던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이런 무대에서는 그거를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. 그렇게 좀 보였었죠.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저는 이제 센터백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이적설은 라이트백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많이 큰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결국 우리가 풀백으로 토미야스를 쓰면 어떤 특징이 나올지 또 센터백으로 쓰면 어떤 특징이 나올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선수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. 190cm인데 꽤 빠른 발을 가졌어요. 그래서 수비 범위는 기본적으로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좀 있겠고 양발을 잘 씁니다. 그래서 볼을 컨트롤할 때 드리블이 제법 준수한 편이죠. 드리블이 나쁘지 않아요. 네. 그리고 센터백 출신답게 역시 풀백 자리에서 좀 더 수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. 왜냐면 공격적인 풀백을 보통 올라가는 대신 수비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선수의 경우는 어쨌든 센터백 출신의 풀백이기 때문에 수비에 집중하게끔 역할을 주었을 때 좀 더 괜찮은 수비력을 보여줄 수는 있다. 풀백 자리에서는 그렇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풀백이기 때문에 결국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퍼포먼스도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크로스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. 네, 풀백으로서 양질의 공격 지원에 나서는 스타일이 아닙니다. 공격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풀백 뭐 이런 느낌은 좀 아니니까. 그리고 크로스 자체가 비교적 부정확한 편. 그래서 볼을 운반하는 정도의 어떤 이 수단으로 빌드업의 수단으로는 충분히 토미야스 선수가 오른쪽 풀백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는 있겠지만 더 깊이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크로스나 공격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리에보다도 어쩌면 전문 풀백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오리털. 오리에 이제 토트넘에서 못 보겠다. 그러겠네. 가는 거 뭔가 약간 정드네인데. 파리 가지 않을까 했는데 파리는 이제 하키미가 유력하다고 하고. 그렇죠. 뭐 이거는 엄청난 자원을 데려간 거니까. 또 오리 하면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. 챔스에서. 못됐다. 존나 떨린다. 그렇죠. 이랬던 거야. 되게 이적하기 전만 해도 문제 일으킬 것 같다고 막 왜냐면 사생활이 막 파리에서도 시끌시끌했잖아요. 그래. 그리고 막 질라탄 가지고 막 이상한 조롱도 하고 뭐 여기 산소 다 먹었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사실 뭐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. 그렇죠. 그냥 생각보다 축구를 좀 못했다.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지. 부족했다. 근데 이 선수도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종종 보여주는 있어. 나름의 공격에서의 번뜩임은 있죠. 그래서 우리의 이제 영입하기 전에는 축구는 잘하는데 인성에 문제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영입해 보니까 인성은 괜찮은데 축구에 문제가 있다. 바뀌어 버렸죠. 근데 이 오리의 어떤 번뜩임보다는 확실히 토미야스가 보여줄 수 있는 풀백에서의 공격 옵션은 제한적일 것이다. 비교적 좀 안정성에 그렇죠. 좀 밸런스가 있는 그렇게 좀 봐야 되고 결국 센터백으로 뛰는 건 지난 시즌에도 종종 센터백으로 출전했지만 이 중앙의 백스리의 센터백으로 뛴 경기들도 보면 수비력이 조금 불안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다소 중앙 수비수로서 요구되는 수비력에서는 피지컬적으로도 그렇고 확실히 좀 뭔가 뚫리는 부분들이 있다. 중앙 수비에서의 퍼포먼스가 유럽에서 잘 통한다는 느낌은 아니기는 했어요. 근데 이 선수가 백스리의 센터백으로 쓰였을 때 드러나는 장점은 볼 운반에 굉장히 능한 자원이라는 점이죠.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속도가 빠르고 양발을 토대로 볼을 드리블해 나가는 어떤 재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토대로 백스리에서 수비를 받쳐줄 수 있는 다른 파트너들만 있다면 충분히 볼을 운반해줄 수 있는 빌드업의 어떤 수단으로는 쓸 수 있다. 그래서 아탈란타가 지금 링크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에 오게 된다면 오른쪽 풀백이 아닌 만약에 센터백으로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토미야스의 부족한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센터백이 있지 않으니까 토트넘한테 센터백으로 이 영입을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. 굳이 따지면 오른쪽 풀백이 지금 링크가 나오는 것처럼 조금 더 적합해 보인다. 아니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감독이 제대로 영입이 된다고 그러면 시스템을 백스리로 가나?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독이 없잖아. 그렇죠.
그러니까 피파 온라인으로 따지면 그 아이디만 만들어 놓고 스쿼드를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. 아니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누누가 온다 칩시다. 누누 얘기가 있었으니까. 그러면 누누는 원래 이제 이 아저씨 백포스다가 잘 안 됐잖아. 그쵸. 울버햄튼에서는 백스리가 주 포지션이었잖아요. 그러면 토미야스 그럼 아무래도 백스리 오른쪽 스토퍼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아구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뭐 감독이 좀 없으니까 뭐 솔직히 해서 그림이 안 그려지죠. 그래. 네, 그냥 파라티치가 원하나 보다. 아니면 뭐 레비가 좀 찍었나 보다. 뭐 이런 느낌 정도만 드는데 아무래도 볼로냐에서 주로 뛴 위치는 오른쪽 풀백이었고 네. 선수 성향상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키는 크지만 호리호리한 몸을 가진 선수가 그것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는 건 센터백은 쉽지 않죠. 센터백에서 어렵죠. 공중볼이 세리아에서도 위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따지 못했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중앙 수비수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정착을 하거나 성공하는 건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. 그래서 라이트 쪽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, 그래서 오리에가 만약 떠난다면 충분히 오게 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다.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. 이 부분을 역시나 결론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일단 좀 감독이 빨리 와서. 근데 느낌상 얘기가 돌아가는 게 이 선수는 뭔가 약간 올 것 같아. 토미야스는. 그렇죠. 비용이 비교적 덜 하고. 그렇지. 파라티치가 좋아하는 세리아 출신이기도 하니까. 그리고 뭐 유럽 무대에서 어느 정도의 그 이미 적응을 마친 선수이기 때문에 뭐 가격대 성능이라고 생각한다면 리그 적응에 부담만 없다면 그리고 일본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이 있었잖아요. 오카자키나 그다음에 카가와도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했었고. 진출을 했었지만 뭐 좋지는 않았었고 그다음에 그 소튼 센터백 누구야? 요시다마야는 비교적 그 정도면 오랫동안 쭉 괜찮았으니까. 그리고 저는 일본 선수들이 어쨌든 타 리그에서 잘 하다가도 프리미어리그에 온 사례가 있잖아요. 저는 여기서 이제 카가와 신지를 꼽으려다가 좀 헷갈렸는데 카가와 신지도 그랬듯 지금 아탈란타 링크가 있다 한들 토미야스도 좀 더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관심도에 대한 어떤 본인의 수요가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그러면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는 것도 그림은 그려볼 수 있겠죠.